자, 이제 지질 영양 들어가서 볼게요. 이제 지질의 소화 흡수, 지질의 운반, 지질이 이제 아무래도 물과 섞이기 힘든 성질의 아이기 때문에 혈액을 이동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질을 운반해주는 우리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 볼 거고요. 지질의 생리적인 기능, 영양 섭취 기준, 급원식품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건강 살펴볼게요. 자, 지질의 소화 흡수, 지질의 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구강, 입에, 우리 입속에도 리파제가 분비가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구강 리파제의 기능이 굉장히 미약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구강 리파제의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구강 리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있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있어요.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는 에스터라제죠. 에스터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글리세롤과 지방의 결합이 뭐예요? 에스터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에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터 결합. 뭐냐면 에스터 결합은 알코올이랑 산이 만나서 대표적인 산, 유기산, 카르복실기 가지고 있는 거죠. 둘이 만나서 물이 하나 빠지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요 형태, 요거를 우리가 에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알코올이 있었어요. 카르복실기 거꾸로 그리면 COOH죠. 둘이 만나서 물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H2O 물 빠져요. H2 여기 H 두 개, O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요게 에스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코올은 우리가 글리세롤은 펼쳐서 그리면 CH2OH, 글리세롤은 OH기가 3개가 있고 탄소 3개로 되어 있죠. CH2OH. 이게 글리세롤이에요. 지방산은 끝에 카르복실기가 있어서 얘가 지방산이죠. 뒤에는 뭐예요? 탄소, 수소, 탄소, 수소로 쫙 연결이 되다가 끝에 가서 CH3 메틸기로 끝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산이 와가지고 결합을 할 거예요. 탄소, 수소, 탄소 개수가 몇 개인지, 이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방산의 어떤 특성을 분류하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의 결합이에요. H2O 물 빠져요.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에스터 결합. 여기서도 H2O 이렇게 빠지면서 결합된 에스터 결합.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H2O 빠지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에스터 결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리파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이적으로 지방에 있는 에스터 결합을 분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리파제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에스터는 산 플러스 알코올이다. 산이 카르복실기를 가진 유기산일 수도 있지만 인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글루코즈, 포도당 6번 탄소에 알코올 있었죠. CH2OH, 글루코즈. 인산이 와요. 인산. 이렇게 인산이 와요. 인산, 얘도 산이죠. 얘도 산이에요. 둘이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결합을 해요. H2O. 그래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터 결합이에요. 에스터. 자, 그래서 일단은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을 분해하는데, 자, 구강에서의 리파제랑 위에서의 리파제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 효소는 물이에요. 효소는 액체, 물. 얘는 수용이에요. 수용성. 수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액 상태. 그런데 지방은 뭐예요? 지방은 지용성,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는 아이랑 물이랑 물에 안 녹는 아이가 만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구강이나 위에서의 리파제는 직접적으로 지방에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강에서의 리파제, 위에서의 리파제는 조금 한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지방은 췌장 리파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방산 중에서도 길이가 좀 짧은 애들, 지방산 중에서도, 지방산은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탄소, 수소가 있는데 우리 수소는 팔이 4개죠. 둘, 셋, 넷.
탄소 이렇게 4개짜리 무슨 산?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 많아요? 우유에 많아요.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부티르산, 우유, 버터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이런 저급 지방산의 경우에는 우리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물에 안 녹아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소수성 이렇게 얘기하죠. 물 싫어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좀 보인다. 산소가 보이는 구조다. 그럼 여기는 친수성이에요. 물 좋아하는 부분,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그래서 물에 안 녹아요, 물을 싫어해요 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거. 이제 이거는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물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 화학에서.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동일하다. 그래서 전자가 딱 가운데 있다. 편향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소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뛸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 산소는 좀 전자를 많이 잡아당겨서 얘는 마이너스를 살짝 띄고 있는 아이. 상대적으로 뺏긴 애는 살짝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수성. 여기는 소수성. 그래서 이 소수성 잔기가 길면 길수록 소수성의 기능이 물에 녹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애들은 친수성이 이만큼이에요. 소수성 이만큼이에요. 얘 비중 꽤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에 용해가 돼요. 물에 용해가 된다. 물에 녹는다. 반면에 카르복실기가 있고 뒤에 탄소가 한 16개, 17개씩 있어요. 막 탄소, 수소가 이만큼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 소수성 작용기가 너무 크죠. 이런 애들은 물에 녹기가 힘들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은 이렇게 긴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 뭐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아니면 돼지기름 이런 데 들어있는 지방산은 이렇게 소수성 부위가 굉장히 크다. 반면에 우유라거나 아니면 코코넛유, 뭐 팜유 이런 데 들어있는 지방산은 여기 뒤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저급 중급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좀 짧아서 상대적으로 물에 용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면 지방산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방산이에요. 글리세롤에 이렇게 붙어있는 지방산들 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탄소 개수가 4개에서 6개인 아이들을 우리가 저급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아까 봤던 부티르산이 저급 지방산, 탄소 4개짜리였죠. 탄소 8개부터 탄소 12개까지 탄소 길이가 8개에서 12개인 것을 중급 지방산이라고 얘기하고요. 탄소 14개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 14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끝에 카르복실기 COH 있고 탄소가 이 뒤에 13개가 있는 거죠. 13개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부 수소만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탄소 14개짜리. 상대적으로 탄소 4개나 8개, 12개 여기까지는 카르복실기의 비중, 전체 분자에서 카르복실기의 비중, 전체 분자에서 친수성을 띠는 아이의 비중이 꽤 크다는 얘기예요. 소수성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용해된다. 그런데 요 놈은 물에 용해되지 않아요. 용해되지 않고 저급 지방산이 많은 거 아까 얘기한 우유 같은 거 우유로 만든 버터 같은데 저급 지방산 많고 중급 지방산은 코코넛유나 그 다음에 뭐 팜유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게 중급 지방산. 그리고 고급 지방산은 대부분의 유지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고급 지방산. 요게 좀 적죠. 요게. 그래서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용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소화되는 과정, 흡수되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자, 그래서 짧은 삿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급 지방산, 중간 삿을 중급 지방산 요런 아이들이 포함된 중성 지방의 경우에는 물에 녹으니까 효소랑 만나기가
쉬워요. 효소랑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강 리파제, 위 리파제 아무런 작용 없이 얘네들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산을 갖는 중성 지방의 경우에는 소수성 작용기가 상대적으로 친수성 작용기랑 비교했을 때 친수성 작용기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 물에 녹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강 리파제나 위 리파제의 작용을 받아서 분해가 일어나요. 반면에 고급 지방산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고 물에 녹지 않는 작용기가 꼬리가 되게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담즙이라는 아이가 유화작용을 해줘요. 유화작용은 뭐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게 하는 작용이 유화작용이죠. 그러니까 담즙에 의해서 이 긴 꼬리를 가진 지방산과 그리고 효소가 만날 수 있게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걸 담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날래니까 얘가 너무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만나져요. 효소랑. 그래서 얘네들을 만날 수 있게 담즙이 중간에서 유화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화작용을 거쳐야만 얘네들은 유화작용을 거쳐야만 소화가 가능한 거죠. 유화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하다. 담즙이 꼭 있어야만 소화 분해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위 리파제, 구강 리파제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요. 지금 그 생각하진 않죠. 탄소 7개는 어디 갔죠? 탄소 11개는 어디 갔죠? 뭐 이렇게 생각을 11개래. 13개는 어디 갔나요?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 지방산은 대부분 탄소 개수가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짝수다.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홀수는 생각 안 나고 우린 짝수만 거의 얘기하죠. 그래서 소화될 때 구강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 지방이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저급이나 중급을 가진 아이들은 다이아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눠지고 고급인 아이들은 그냥 패스, 분해 안 되고 다이아실 글리세롤은 뭘까요? 다이아실 글리세롤. 우리 아실이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카르복실기를 가진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 지방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서 OH기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아실이라고 얘기해요. 아실. 요거를 아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카르복실기를 가진 모든 아이들, 아미노산도 카르복실기 있죠. 아미노산도 카르복실기에서 OH 떼고 뭔가랑 결합이 되면 걔도 아미노 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실. 그래서 우리 아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에스터 결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탄소수소 이 뒤도 탄소수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카르복실기에서 OH기 없는 이 상태, 이거 아실이죠. 요것도 아실, 요것도 아실. 여기가 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실. 그래서 다이아실 그러면은 아실기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 그것을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강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 리파제에 의해서도 한정적으로만 물에 녹을 수 있는 저급이나 중급을 가진 중성지방만 분해가 조금 일어나요. 고급 지방산인 애들은 그냥 이 상태로 더 이상 분해 안 되고 분해를 못하고 그냥 내려갈 것이고 저급이나 중급만 여기 걸려서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나 지방산 형태로 나눠져요. 그래서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이 이렇게 있으면 다이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하나만 떨어져 나가고 2개가 붙어있는 다이아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일단 분해가 된다는 거. 여기는 요런 아이만 분해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긴 사슬의 아이들, 대부분 식품에 들어있는 게 긴 사슬이에요. 그거는 담즙이라고 하는 아이의 유화작용을 거쳐야만 췌장에 있는 리파제랑 만나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구강 리파제나 위 리파제에 의한 분해가 상당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강 리파제 특히나, 왜냐하면 영유아들이 먹는 건 뭐예요? 주로 우유죠. 우유에 들어있는 거는 저급 지방산이 많아요.
저급지방산. 그러니까 구강 리파제만으로도 분해할 수 있는 지방이 꽤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효소들에 의한 분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췌장 리파제의 발달이 조금 안 되어도 지방 소화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담즙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강, 위, 식도, 위 지나서 12지장 꺾어지는 요 부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죠. 담즙이 분비되면 이 담즙에 의해서 유화작용이 일어나요. 담즙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담즙산 혹은 담즙산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뭐 담즙, 색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콜레스테롤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 게 담즙이에요. 이것 중에서 유화작용하는 애 누구다? 담즙산, 담즙산염이라고 하는 아이가 유화작용에 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유화작용을 어떻게 하나 하면 우리가 먹었어요. 지방을 이렇게 커다랗게 지방 덩어리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위 지나서 담즙이랑 만나게 되면 담즙은 우리 유화작용 그러면 물과 기름 사이에서 달이 나주는 게 유화제죠. 얘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달이 나주는 것뿐만 아니라 커다란 덩어리의 지방구를 작게 분해하는 것까지 해요. 지방구 커다란 거를 작게 나눠서 둘러싸서 효소랑 만날 수 있게 물에 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즙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담즙산을 하나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담즙산이에요. 담즙산. 뭐랑 비슷해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요거 콜레스테롤에다가 우리 아까 산소 있는 부분은 물이랑 친하다고 얘기를 했죠. 산소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요 부분은 물이랑 친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골이 여기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요런 데는 전부 탄소수소고 여기 콜레스테롤은 끝에 OH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산이 만들어지는데 담즙산 만들 때 친수기를 보강해요. 이렇게 OH기를 더 추가해서 친수성 작용기를 조금 더 보강시켜주고 그것도 조금 불안하니까 뭘 붙여요? 아미노산을 하나 붙여요. 아미노산. 그래서 담즙산은 뭘 가지고 만들어요? 담즙산, 콜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OH기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친수성의 어떤 작용기를 추가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친수기가 좀 부족한 듯 하니까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붙여요. 아미노산을 붙여서 담즙산 염의 형태로 완성을 하는 거죠. 담즙산염. 이때 결합하는 아미노산, 이것도 가끔 물어보죠. 타우린 아니면 글리신. 타우린 혹은 글리신이 추가가 되면서 담즙산 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친수기를 조금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소수기를 지방 쪽으로 돌리고 친수기를 물 쪽으로 돌려서 이 액체 상태에 지방이 녹아져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담즙산.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췌장 리파제가 가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담즙은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되는 거예요? 혈관으로 분비되는 거죠. 소장 상부에서 혈관 쪽으로 분비가 돼서 이 콜레시스토키닌이 담낭에 가서 담낭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담즙이 나오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소장 상부에서 분비가 된다. 소장 상부에서 분비된다 해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그래서 혈액을 타고 담낭에 가서 담낭을 수축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게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러면 췌장에서 이제 패스돼서 내려온 중성지방, 그 다음에 잘라지긴 했는데 다 못 잘라진 거, 그거를 모노아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눠요. 모노아실, 지방산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만 붙어 있는 그런 형태. 글리세롤은 OH기가 3개였는데 2개는 내버려 두고 여기에만 지방산이 붙어 있는 모노아실 글리세롤, 모노 하나죠. 아실기가 하나인 글리세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던 거 뭐 지방산 2개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2개의 지방산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해요.
글리세롤을 완전히 다 분해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글리세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모노아실 글리세롤과 지방산 형태로 분해한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코리파제라는 애도 필요해요. 코리파제는 뭐냐면 리파제가 췌장에서 분비될 때 같이 나오는 아이예요. 얘가 뭐라냐면 우리 지금 지방이 있죠. 이렇게 지방이 있고 이 지방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녹게 하기 위해서 담즙이 이렇게 둘러쌌단 말이에요. 담즙산이 둘러쌌어요. 그래도 조금 췌장 효소랑 물이랑 만나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파제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이 중간에서 다리를 하나 놔줘요. 그래서 리파제랑 만나는 걸 조금 용이하게 도와주는 어떤 보조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코리파제라고 하는 게. 제가 소수성의 장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이랑 결합을 해서 리파제랑 섞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섞일 수 있게 어떤 보강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췌장에서 같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성 지방을 최종적으로 뭘로 분해했어요? 모노아실, 이거 트리아실 글리세롤이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아이인데 요거를 췌장 리파제까지 지나서 모노아실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리드라고도 얘기하죠.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말이에요. 글리세리드와 지방산 2개로 잘랐어요. 이렇게 분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자, 위에 유미죠. 위 속에서 이제 음식물, 위 액이랑 막 섞여 있는 음식물, 그것이 중에서 긴사슬 지방산이 12지장에, 긴사슬 지방산을 가진 지방, 소화 안 됐죠? 그게 12지장으로 내려오면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가 돼요.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은 지방. 그리고 특히 뭐 단백질 같은 것도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자극해요. 탄수화물이 가장 자극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나오면 담낭 수축시켜서 소장으로 담즙이 분비되는 것을 촉진시켜요. 담즙에 들어있는 담즙산은 리파제의 분해 작용을 도와주는 유화작용을 하고 있고 이 담즙산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담즙 만드는 장소,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에는 잠시 보관만 해요. 그러니까 담낭 안에서 담낭은 저장하고 농축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생산은 어디서 해요? 간에서 생산했어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낭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담낭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흔하죠. 자, 담즙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가지고 합성된 다음에 담낭에 저장이 돼요. 글리신, 타우린 이런 거랑 결합해서 담즙산, 염의 형태가 돼가지고 주로 나온다. 얘네들이 붙었을 때 조금 더 수용성의 친수성의 작용기들이 친수기가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완. 인지질은 인지질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과 리소인지질로 나눠진다.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어요? 글리세롤이 있어요. 글리세롤이 있고 1번에 지방산, 2번 OH기에 지방산, 3번 OH기에 인산이 붙어 있고 이제 여기에 질소화합물 같은 것들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노시톨 같은 게 붙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인지질이죠. 그래서 인지질의 경우에는 인지질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 하나 분해되고 지방산 하나 없이 여기는 그냥 OH기, 여기는 OH기가 있고 1번에 지방산, 인산, 질소화합물 이렇게 생긴 애가 뭐냐면 리소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 하나 떼서 리소인지질 그렇게 2개로 분해를 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 에스터, 우리 아까 콜레스테롤 담즙에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했었죠. 그림 보면서 이렇게 고리가 4개예요. 보통 이렇게 4개의 고리로 되어 있고 한쪽 끝에 OH기가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고 이 OH기에 뭐가 가서 결합해요? 지방산이 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지방산이. 그래서 지방산이 여기에 카르복실기
산과 알코올이 만나서 H2O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 에스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콜레스테롤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콜레스테롤 에스터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거 떨어져요. 그래서 유리지방산과 콜레스테롤로 따로 분해가 되고, 콜레스테롤은 요 고리 자체가 더 이상 분해 안 되고 요 고리 자체로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보면 지금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유리 상태로도 식품에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에스터, 지방산 하나가 덜렁덜렁 붙어있는 에스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흡수되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모노글리세리드, 모노아실 글리세리드, 그리고 지방산 이렇게 나눠졌고요. 지방산 2개. 인지질은 리소인지질이랑 지방산으로 분해가 됐고요.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지방산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으로 나눠졌어요. 지방산. 그래서 최종 분해 산물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글리세롤로 나눠지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서 주로 요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화하고 관련된 호르몬 세 가지를 좀 정리했어요. 자주 나오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좀 보고 갈게요.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세크레틴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가스트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거. 얘가 나오면 얘는 이제 뭐가 자극이 돼서 나오냐면 단백질, 카페인, 향신료, 알코올 이런 거에 의해서 분비가 자극이 돼요. 가스트린이 나오면 얘는 펩시노겐, 위산 이런 거 분비 자극해요. 펩시노겐이 많이 분비되게 하고 위산 많이 분비되게 하고, 그래서 단백질 소화 같은 것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과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적정하게 분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이런 거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위 배출 속도 느려요. 지금 위에는 위산이 있어요. 얘 pH 한 1에서 2 정도 굉장히 강한 산이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이 위 안에서는 이 아이의 강한 산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내려갔다 12지장부터는 이 강한 산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천천히 내려가게 함으로써 12지장이나 이런 밑에 있는 어떤 그 소화기관들이 강한 산에 손상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위배출 느리게 하죠. 얘도 위배출 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강한 산은 밑으로 빨리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체내에서 인식이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내려가게 그렇게 조절을 하죠. 그리고 콜레시스토키닌 아까 봤어요. 소장 상부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는 지질에 의해서 주로 분비가 자극이 되고, 단백질도 분비를 자극하는 인자 중에 하나고요. 담낭 수축시켜서 담즙 분비 촉진하는 것도 있고, 췌장에 있는 소화효소, 췌장 리파제나 췌장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뭐 효소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콜레시스토키닌이 해요. 세크레틴도 소장 상부에서 분비돼가지고 얘는 뭘 하냐면 자극이 되는 게 위산, 펩톤, 위에 있는 음식물 자체가 자극이에요. 그게 딱 내려오면 세크레틴이 분비돼서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를 분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액 속에 있는 알칼리인 중탄산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위에서 음식물 너무 빨리 내려오지 않게 위 수축도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크레틴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구별을 해서 공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분해했으면 그 다음에 흡수해야죠. 흡수하는 기전을 보면은 일단은 단순 확산을 통해서, 지금 나온 아이들 대부분 지용성이라 단순 확산을 통해서 그냥 세포 통과해가지고 들어와요. 운반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도 필요 없고 운반체도 필요 없고. 소장 점막 세포 앞에서 이거 탄수화물 하면서 그린 적 있어요. 소장에 있는 주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작은 점막 세포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안으로 흡수가 될 때 그냥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단순 확산 형태로.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짧은 사슬, 중간 사슬 얘네들은 물에 녹는다 그랬어요. 수용성. 육모 안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문맥 통해서 간으로 간다. 자, 이거는 어디로 무엇의 그 경로였냐면 앞에서 탄수화물,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가 이동하는 경로였죠. 수용성의 영양소들이 지나가는 경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수용성이니까 수용성 영양소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혈관으로 가는 거죠. 혈관. 그래서 저급이나 중급 지방산의 경우에는 1, 2 들어와서 저급 지방산, 중급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은 그대로 혈관으로 가요. 근데 얘도 지방산인지라 혈관에 그냥 혼자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알부민과 결합해요. 알부민과 결합해서 모세혈관 거쳐서 간 문맥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간 정맥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전신으로 돌아다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부민과 결합한다라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다른 조작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식품에 들어있는 긴 사슬 지방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긴 사슬 지방산들. 탄소 몇 개 이상, 14개 이상짜리 아이들. 그래서 식품에 보면은 탄소 16개, 18개짜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걔네들의 그 경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사슬 지방산, 그리고 인지질, 콜레스테롤 요런 아이들은 육모 상피 세포 내에서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합성해요. 다시 합성해요. 요거를 긴사슬 지방산이라기보다는 리소인지질로 보세요. 분해된 산물이니까 리소인지질, 중간에 지방산 하나 떨어뜨린 거. 제가 이거 하면서 가끔씩 이 안에서 오타를 좀 찾아요. 그래서 요거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파일로 올려드리니까 파일에 혹시나 지금 뭐 이거랑 그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은 파일게 맞는 걸로 보세요. 이거 이미 올라가 있는데 요거 이 리소 인지질로 여러분이 고쳐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요 이 리소 인지질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합성돼요. 다시 합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짧은 애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나갔고 이제 긴 아이들이 소장 점막 세포 안에서 좀 크게 그리느라 소장 점막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누구 들어왔어요? 긴사슬 지방산 들어왔고요. 그 밖에 리소인지질 들어왔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들어왔어요. 콜레스테롤. 자, 분해 산물 중에 이렇게 있었죠. 인지질은 리소인지질과 지방산으로 나눠졌고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으로 나눠졌고 이 안에서 다시 합성해요. 긴사슬 지방산이랑 그리고 모노아실 글리세롤이 빠졌네요. 모노아실 글리세롤 모노아실 글리세롤 여기 또 추가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다. 모노아실 글리세롤 분해돼서 나온 거 이거였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합성해요. 요거 합쳐서 중성지방 다시 만들고, 요거 합쳐서 인지질 다시 만들고, 요렇게 합쳐서 콜레스테롤 뭐가 되나요? 콜레스테롤 에스터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해되기 이전의 아이로 다시 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시 합성해서 자, 혈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 킬로마이크론,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애 있어요. 여기 미크론으로 써있죠. 킬로미크론, 뭐 카일로마이크론 이렇게 읽는 거. 이런 지단백질에 묻어요. 묻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림프관으로 가요. 림프관 거쳐서 가슴 쪽에 있는 흉관 거쳐서 여기서 혈류에 합류가 돼서 대정맥에 합류가 돼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펌핑하면은 전신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가 지금 수용성인 아이와 지용성인 아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용성 성분들은 이 림프관을 통하는 경로를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에스터 같은 것도 림프관으로 갈 거고 또 모두 림프관으로 갈까요? 지용성 비타민 있죠.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인 아이들, 요 아이들도 킬로미크론에 묻어가지고 림프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으로 가는 아이들 찾으세요. 이런 거 문제 나와요. 지용성인 아이들이 림프관으로 간다. 콜레스테롤 에스터, 중성지방, 인지질,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까지. 물론 인지질은 친수기, 소수기가 다 있긴 하지만 이 인지질이라는 아이도 킬로마이크론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합류가 돼서 림프관으로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혈류에 혈관에 다 넘어갔어요. 혈관으로. 그래서 혈관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흡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해해서 이제 그 흡수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이 담즙산이라고 하는 거. 담즙산이 둘러싸서 그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통 미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셀을 형성해서 여기 보면은 부동의 물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이렇게 있는 층이 여기 존재하는데 점막 바깥에 거기를 담즙과 미셀 형태로 통과해가지고 얘네들이 안으로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다시 재합성이 돼서 지단백질,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을 형성을 해서 림프관 거쳐서 흉관 거쳐서 대정맥으로 간다는 거. 자, 담즙은 어떻게 되나 하면 대부분 얘는 들여보내는 것까지만 하죠. 부동의 물층 통과해서 들여보내는 데까지만 기여하고 쭉 장통에서 내려가다가 회장 어디예요? 소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소장은 12지장, 공장, 그 끝에 회장이에요. 회장으로 흡수가 돼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회장에서 다시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 저 끝에서 담즙은 다시 흡수가 돼서 간 문맥, 간으로 들어가는 장기랑 연결된 소화기계랑 연결된 혈관이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다시 간으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장간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장으로 분비됐다가 장에서 다시 흡수돼서 다시 간으로 가요. 그래서 또 분비가 됐다가 췌장에서 흡수돼서 다시 간으로 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장간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95%가 장간순환을 해요. 재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많이 배설시켜야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가지고 담즙산을 새로 만드니까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하는, 그래서 배설을 많이 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즙 배설 촉진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산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담즙산이 이게 많이 배설이 된다라는 얘기는 콜레스테롤을 배설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동원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배설이 많이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담즙 많이 배설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용성 식이섬유 먹어야 돼요 라는 거 앞에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그림이에요.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은 모세혈관으로 가서 간문맥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혈액 이제 온몸으로 돌아간다. 근데 얘는 모세혈관에서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성화실 글리세롤, 긴사슬 지방산 합체해서 중성지방 다시 만들고요. 리소 인지질과 긴사슬 지방산 합체해서 인지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합체해서 콜레스테롤 에스터 만들어요. 지용성 비타민도 여기 들어가고 단백질, 카일로마이크론,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애가 지단백질이죠. 그거 합성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까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지단백질, 카일로마이크론을 만들어요. 어디서? 소장에서. 그래서 얘는 림프관을 거쳐서 흉관 거쳐서 대정맥을 통해서 혈류에 함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지질의 운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 하면 지금 혈관을 통해 혈류로 나왔어요. 혈류로 나왔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용이 되기까지 혈류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운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지단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지단백질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 덴서티, 이거 뭐예요? 고밀도죠.
고밀도 지단백질. 로우 덴서티, 로우 낮은 거죠. 저밀도 지단백질. 베리 로우예요. 되게 낮은 거죠. 이거는 초저밀도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최저밀도군요. 최저밀도 지단백질. 그리고 킬로미크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최저밀도 지단백질에서 네 가지. 보시면 중성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밀도가 작아요. 지방이 밀도가 작아요. 지방은 밀도가 작다. 아포단백질, 단백질이 많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방 1g, 1kg, 근육 1kg, 그림 나온 거 보실 거예요. 지방 1kg 이만해요. 근육 1kg 요만해요. 굉장히 얘는 밀도가 높은 거죠. 오밀조밀 잔뜩 들어있는 거. 얘는 약간 듬성듬성 들어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부피가 커요. 지방의 부피가 커요. 그래서 얘가 밀도가 낮아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서 얘는 보통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밀도가 낮아요. 오밀조밀하지 않아요. 듬성듬성 있어요. 근육, 단백질, 이거는 단백질을 얘기해요. 단백질은 밀도가 높아요. 오밀조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딱 봐도 별로 몸이 커 보이지 않으나 몸무게 달았을 때 생각보다 몸무게 나가네? 그런 얘기를 해요. 지방이 많은 사람은 몸이 좀 일단은 크고 부피가 크니까 몸이 크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저 고밀도예요. 밀도가 높다. 여긴 뭐가 많을까요? 단백질이 많은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은 거? 지방이 많은 거. 그래서 저밀도, 최저밀도 둘 중에 비교하면 지방 얘가 더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게 킬로미크론. 우리 이거 킬로미크론 지금 어디서 만들었어요? 소장 점막 세포에서 만들었어요. 소장에서 합성된 킬로미크론이 가장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4개 중에 어떤 게 밀도가 제일 낮은가요? 기출 나온 적 있죠? 킬로미크론의 밀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 함량이 많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아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4가지 지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지단백질 어떻게 생겼나 보면 여기 확대한 거예요. 지금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 가운데를 뚝 잘라보면은 일단 가장자리, 사이드에 둘러싸고 있는 건 뭐냐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인지질은 아까 봤죠? 지방산이 2개가 있고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이 여기 붙어 있다 그랬어요. 뭐 이노시톨처럼 질소 없는 애도 있긴 한데 보통 질소 가진 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소가 막 보일 거예요.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게 있는 이쪽은 뭐예요? 친숙이죠. 물이랑 친해요. 그리고 여기는 탄소, 수소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소수기예요. 그래서 친수기와 소수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친수기가 머리로 표현이 되고 이 다리 2개가 소수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그래서 우리 그릴 때 인지질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1번 탄소고 SN, 우리 탄소 번호 얘기할 때 SN 붙여요. 스테레오 스페시픽 넘버링이라 그래서 SN 붙여요. 여기가 SN2. SN 3번은 여기 지금 인산이랑 질소 화합물 붙어 있는 요쪽이고 그래서 보통 요게 2개의 지방산 요렇게 2개가. 근데 이 두 번째 탄소의 지방산을 꺾는 이유는 여기 주로 뭐가 붙는다? 불포화 지방산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꺾여요. 이중결합 있는 데 가서 꺾인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보통 2번 탄소에 가서 결합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인지질 그릴 때는 이렇게 안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갖고 2번은 이렇게 꺾어요. 약간 발랄하게. 그래서 이게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이 친수기, 소수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친수, 여기가 소수. 그래서 이 바깥은 지금 뭐예요? 혈액이에요.
피, 혈액 속을 돌아다니니까 수분이죠, 이 바깥은. 그래서 수분 쪽으로 친수기가 향하고 있고 소수기가 안쪽으로 모여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 이렇게도 있고 단백질이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도 친수성의 어떤 작용기를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물에 녹는다. 그래서 단백질도 이렇게 바깥을 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단백질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단백질. 그래서 요거를 아포라고 써요. 아포프로테인이라 그래서 아포자를 붙여가지고 요 지단백질에 있는 요 단백질을 아포자를 붙여주고 얘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지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켜 준다거나 전체적인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 아포 단백질, 이 겉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 또 한 가지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기능도 해요. 수용체에 결합. 자,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하는 조직, 세포의 수용체랑 이 단백질이랑 결합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LDL 같은 경우에 수용체와 결합하는 기능도 하고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도 해요. 돌아다니다가 혈중에 있는 어떤 특정한 효소를 얘가 활성화시켜서 그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조직으로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포 단백질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 싸고 있는 것은 일단 외부에, 그러니까 지단백질 외부에 있는 건 뭐다? 인지질과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요. 자, 그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 싫어하는 애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있는 거는 보면은 중성 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 에스터 같은 것들이 내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노랗게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이 어디 있냐면 인지질 중간에 박혀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외부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결합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결합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고리고리 있고 이 끝에 OH 있다 그랬죠. 여기가 친수예요. 살짝 친수. 여기는 전부 소수.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인지질의 이 안쪽에다 묻고 OH기가 여기 머리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가운데 인지질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방산이 붙어버리면 어떨까요? 소수기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얘 힘 못 써요. 콜레스테롤 에스터 자체는 그래서 뭐다?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지방산이 붙으면 걔는 물이랑 친할 수가 없어요. 친수기가 가운데 파묻혀 버렸어요. 양쪽으로 물 싫어하는 애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에스터 하면은 그거는 가운데다 묻어야 되는 거. 물 좋아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거.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가운데 들어가고 콜레스테롤은 OH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 인지질을 포함한 요 외부에 존재하죠. 일반적인 세포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 세포에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랬죠. 얘는 인지질 이중층 아니에요. 그냥 단일층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하나가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단백질의 모양을 봤어요. 외부에 뭐가 있는지,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얘기한 4가지 지단백질 그림이 있어요. HDL이 가장 작아요. 밀도가 가장 높고 여기 빨간 게 지금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높아요. 얘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는 아예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뚱뚱해지는 게 HDL.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얘도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은 거 찾으세요. 그럼 LDL이 제일 많아요. 콜레스테롤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ID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살짝 나오는 거라서 별로 비중 없어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VLDL 보면 지금 노란 게 뭐냐면 중성지방이에요. 지방. 얘도 지방 많죠. 카일로마이크론이 지방은 제일 많아요. 제일 크고. 자, 그래서 각각의 지단백질의 기능을 보면은
자, 킬로미크론 어디서 생성돼요? 아까 소장에서 만들었어요. 얘가 이 킬로미크론 중심부에 있는 중성지방이라거나 중심부에 있는 콜레스테롤 에스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소장에서?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킬로미크론 중심부에 있는 요거는 먹은 거죠. 얘는 식사에서 얻은 중성지방, 주로 중성지방을 체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밀도가 가장 낮다. 그래서 얘가 가진 중성지방을 뭐라고 해요? 외인성, 먹은 거라서 외인성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인성. 자, VLDL 최저밀도 지단백질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얘는 중성지방 얘도 많이 갖고 있는데 간에서 합성된 거예요. 간에서 합성했다. 뭘 갖고 만들었을까요? 너무 많이 먹은 포도당, 탄수화물, 그리고 뭐 알코올, 그 다음에 뭐 체내에서도 지방 합성 다시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중성지방을 조직으로 운반해요. 얘는 내인성 중성지방을 운반한다. 내인성 TG, 내인성 중성지방을 운반해요. 밀도가 두 번째로 낮다. 자, 그러니까 킬로미크론과 VLDL은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중성지방을 운반하고 있어요. 중성지방을 운반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얘네들이 운반하는 중성지방이 어디서 왔는지는 달라요. 요거는 뭐예요? 외인성 먹은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몸에서 합성한 거예요. 밥 안 먹었어요? 굶은 지 꽤 됐어요. 혈중에 킬로미크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은 지 한 뭐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있으면 혈중에서 가장 맥시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다가 공복이 조금 오래됐다. 그럼 얘는 혈중에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얘는 밥 안 먹으면 없는 거.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운반하는데 어디서 운반해요? 얘는 소장에서부터 조직으로, 얘는 간에서부터 조직으로, 필요한 조직으로 중성지방을 운반해요. 그래서 뭐 피하지방이라거나 지방 조직 있죠. 거기서 지방 합성하고 저장하고 거기다가 갖다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DL의 경우에는 얘는 VLDL이 혈액에서 중성지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게 LDL이에요. 그래서 얘는 VLDL을 운반하는데 운반 다 하고 VLDL 여기저기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게 LDL이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LDL은 주로 뭘 가지고 있나 하면 얘가 바뀐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혈중에서 탄생해요. 혈액 중에서 탄생한다라고 보시고 중성지방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얘는 센터에 갖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 에스터예요. 콜레스테롤 에스터.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주로 운반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간에서 출발한 VLDL, 걔가 중성지방 다 내려놓고 중성지방은 더 이상 없이 그냥 콜레스테롤만 갖고 있는 형태가 LDL. 요 중간에 살짝 IDL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 별로 얘 신경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LDL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요. 얘는 이 콜레스테롤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간에서 출발했죠. 여기 묻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출발해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지금 운반하고 있는 것이 LDL. 그래서 조직으로 운반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혈관에다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축적시켜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LDL. 그래서 얘는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가장 많은 지단백질이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DL 그러면 요 HDL은 간에서 얘도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담아요. 얘는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주워 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HDL이다. 근데 얘는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방향이 둘이 반대죠. 방향이. 그래서 LDL이 막 흘린 거,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담아서 간으로 운반해서 몸 밖으로 배설해요. 배설을 어떻게 시켜요? 이걸 가지고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산을 만드는데 원료로 제공을 하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HDL.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 제거해주는 역할. 그래서 항동맥경화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포비, 아까 아포가 뭐라 그랬어요? 아포가 인지질 겉에 있는 이런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뭐 아포 A, 아포 B, 아포 C, 그 다음에 거기다 막 숫자도 붙여요. 아포 B도 뭐 48, 아포 B 100,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포 B라고 하는 게 없는 유일한 지단백질이다라는 거. 이 아포 B가 뭐냐면 아포 B가 아포 B100 같은 거 특히나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 LDL이 아포 B100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그 조직에 있는 어떤 수용체, 조직에 이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의 결합 부위예요. 그래서 아포 B100이 뭐 예를 들어 그 지방 조직에 있는 뭐 특정 조직에 있는 어떤 세포다라고 했을 때 거기 가서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그래서 그 수용체에 아포 비백에 가서 딱 결합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싸고 들어가서 LDL의 경우에는 이렇게 통째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리소자임에 있는 효소들이 막 분해해서 콜레스테롤을 꺼내죠. 꺼내가지고 써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이런 거 합성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았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포 비백이 없어요. 얘는 아포 비백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아포 비백이 있어요. 아포 비백, 아포 B48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다. 없다라는 게. 자, 그래서 자, 체내에서 소장에서 먹은 식이지질을 가지고 카일로 마이크론 만들었죠. 그게 이제 근육이나 지방에 가서 중성지방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남은 찌꺼기 카일로마이크론 잔여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잔여물이 간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죠. 간에 가서 분해돼서 이제 필요한 거 꺼내 쓰고 없애요. 그 다음에 간에서 VLDL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성이 되죠. VLDL.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짧은 사슬 지방산의 경우에는 바로 그냥 간몬맥 통해서 간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간에서 VLDL 만들어요. 우리가 합성한 중성지방을 많이 가지고 얘도 똑같이 근육이나 지방 조직이나 이런 데다가 내려놔요. 중성지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LDL이 된다 그랬죠. LDL은 콜레스테롤을 주로 함유하고 있고 이 콜레스테롤을 여러 조직으로 운반해요. 간에도 운반할 수 있는데 간은 실질적으로 LDL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뭐 영향력 있게 작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다가 콜레스테롤을 내려놓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끝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LDL이 여기 가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용체에 LDL이 결합해요. 결합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LDL에 있는 아포 B100이라 그랬죠. 아포 B100이라는 애가 딱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싸고 들어가요. 싸고 들어가서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렇게 LDL은 수명을 다 하는 것이고 HDL의 경우에는 처음에 단백질 덩어리로 나온다 그랬죠. 막 다니면서 얘는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 가서 HDL의 경우에도 통째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스캐빈저 수용체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통째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만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들여보내고 또 일하러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HDL은 그렇게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들여보내서 담즙 합성의 원료로 제공해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지단백질의 이동 경로라는 거 보시면 카일로마이크론은 혈류를 따라 간외 조직, 주로 근육, 지방 조직 이런 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 가지고 이제 조직으로 가서 중성지방 내려놓는다 그랬죠. 근데 카일로마이크론의 경우에는 표면에 아포 단백질, 아포 C2라는 게 있어요. C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 아포 C2라는 거 이쪽에다 그릴게요. 아포 C2라는 게 있어서 얘가 지금 지방 조직이에요. 지방 조직에는 혈관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델롱델롱 효소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효소 이름이 뭐냐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D, 단백질, 리파즈예요. 그래서 저거 지단백 분해 효소라고 되어 있죠. 리파즈예요. 지방 분해하는 효소죠. 얘를 활성화시켜요. 얘가, 이 아이가. 모세혈관 내막, 이거 지금 모세혈관 어디 있는 거? 요 모세혈관,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거기 지나갈 때 그 혈관에 붙어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 가지고 있는 중성 지방을 얘가 분해하게 해요. 얘가 활성이 되면 요거 분해해요. 그래서 지방산이나 그 분해산물을 이렇게 안쪽으로, 지방 조직 내로 혹은 근육 조직 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포의 기능 중에 하나가 효소 활성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킬로미크론의 아포 C2가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모세혈관 내벽에 있는 리파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리파제가 작용을 해서 카일로마이크론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조직 쪽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카일로마이크론으로부터 다량의 식사성 중성지방이 방출되고 분해되고 지방산이 유리가 돼요. 이것을 분해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한다. 지방산은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고 카일로마이크론, 미크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던 중성지방 에스터 다 분해하고 남은 아이는 간으로 이동해서 분해가 되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VLDL 보시면 쟤는 간에서 생성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고요. 간에서부터 혈중으로 방출이 된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포C2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중성지방을 조직에다 운반한다 그랬죠. 얘도 근육이나 이런 지방 조직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여기 아포C2가 여기 붙어있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이 안에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게 함으로써 분해산물을 안으로 조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죠. 아포C2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똑같아요. LPL에 의해서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에 의해서 중성지방을 방출해서 IDL 거쳐서 LDL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LDL까지 왔을 때는 중성지방 거의 없이 이 안에는 뭐만 있어요? 콜레스테롤만 있다 그랬죠. 방출된 중성지방은 주로 지방 조직에 전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LDL의 경우에는 아포B에 의한 수용체가 있는 조직의 세포대, 아포B 주로 아포B100이라 그랬어요. 요 수용체에 있는 조직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방출해요. 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여러 용도로,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합성하고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HDL은 간에서 합성된 다음에 얘는 혈장에 있는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의 도움으로 얘는 뭐가 있냐면 아포A1이 있어요. HDL. HDL이에요. 얘는 여기에 아포A1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 LDL이나 VLDL이나 카일로마이크론 아포C2가 작용한다 그랬죠. 얘는 아포A1이 있는데 이 혈액 중에 있는 효소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저기 보시는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예요. 이 효소가 있어요. 혈중에 있는데 얘를 좀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얘가 이거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레시틴이 뭐지? 인지질이죠. 인지질, 지방산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그리고 인산, 콜린 붙어 있는 이런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에다가 콜레스테롤 아까 있었죠? 고리 있고 여기 OH 있는 고리,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효소. 아실이 뭐라 그랬죠? 지방산이죠. 지방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지방산 형태 아실이라 그랬어요. 아실을 하나 떼요. 아실을 하나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아실기, 지방산을.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던 지방산을 떼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효소. 그러니까 이 효소가 활성이 되면 여기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 옆에 인지질이 있는데 이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을 하나 떼서 콜레스테롤에다가 갖다 붙여서 콜레스테롤 에스터로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 소수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로 이동을 해요. 가운데로. 그럼 요 레시틴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조직이나 혈액이나 이런 데 있는 콜레스테롤이 일리 또 와요.
그러면 또 얘가 옆에 있는 인지질에서 떼가지고 콜레스테롤 에스터 만들어서 소수성, 완전 소수성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로 보내요. 그런 식으로 이 HDL 내부의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라는 효소 이름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레시틴에 붙어 있는 지방산 하나를 콜레스테롤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 아이를 완전 소수성으로 만들어서 가운데에다가 묻는다. 그러면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 HDL은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또 이 안으로 넣고 또 빈자리 있어서 흡수하면 또 안에다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HDL 내부에다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효소 이름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혈중 및 조직의 유리형 콜레스테롤을 에스터화 해서 내부로 이동시켜서 간으로 이동한다, 운반한다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는 A1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지단백질 뭘 운반하고 있는지, 뭘 운반하는데 걔가 그걸 어디서 어디로 운반하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별해서 잘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질의 기능 보도록 할게요.